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석입니다. 코스피 시장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비해서는 힘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오전 장중에 터져나온 HLB발 악재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의 수급도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연속성 여부도 함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오늘 이렇게 네 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미국 시장은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오다가 오후장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뭐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약보합세 정도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수는 박스권역으로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안에서 큰 박스가 있고 작은 박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밴드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좀 숨고르기가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또 속보가 좀 나와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진자 수가 다시 또 600명대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3,140포인트대예요. 3,140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박스권역 상단 자리대를 넘어서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170포인트 자리대가 여전히 좀 저항 자리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70포인트대예요. 정고점 자리대죠. 970포인트 자리대가 지지 라인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항 라인대는 여전히 990포인트다.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흐름들이 좀 괜찮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들도 좀 괜찮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우선 3거래일째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일단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매도가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날 좀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 즉 외국인 쪽에 있어서 거래소 시장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견조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전해주시죠. 우선 시장은 조금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나온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순환매는 좀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IT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주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가 나온다. 즉 박스 번역으로 좀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괜찮을 거예요. 즉 지수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종목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제 HLB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단기 매수 자리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사실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보다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소폭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 중에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 엔터 쪽 이런 쪽에 있어서의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보이는데 사실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을 비중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투자를 해야 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지금 현재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많아요. 검색을 하는 것도 수월하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코스닥 쪽에 있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연기금 쪽을 보게 된다라면 뭐 SFA라든가 YG엔터, 원익IPS, 뭐 ICD, 메가스터디 교육 뭐 이런 기업들이 연기금 쪽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뭐 KT라든가 현대차,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보다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 중에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검색을 해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현대차와 포스코가 수소 사업에 좀 손잡고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차에 대한 그린 뉴딜 쪽 정책에 힘입어서 그린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인프라 쪽에 있어서 좀 말이 많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절실하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수소차 쪽에 있어서 확대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동아화성이라든가 뭐 DK락이라든가 JNK 히터라든가 그리고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21선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단기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반등심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온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5년까지 205만 호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들어서 최대 수준이다라는 그런 속보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건설주들은 뭐 부담 없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GS건설 같은 경우도 한번 눌러주겠죠.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61선 자릿대 부근이 보통 전저점 부근 자릿대일 거예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DLENC 분할 상장을 다시 했었죠. 이러한 종목군들도 좀 괜찮지 않나라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마찬가지로 주가의 흐름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좀 많이 있어요. 건설 쪽, 그러니까 이 건축 쪽 말고도 토목 쪽에서도 아마 대책이라든가 정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올라가진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오늘 수급대 선두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YG엔터예요. YG엔터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죠. 컨텐츠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다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수급은 더할 나위 없이 괜찮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본다거나, 또 다른 종목은 내수 섹터 중에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바닥 권역이죠. 바닥 권역이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어제 정고점 자리 때 돌파 시도가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르작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17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양시장이 엇갈린 방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에 HLB발 악재에 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장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나란히 조금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은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3거래일째 코스피 시장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 금액이 3거래일 동안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환율도 1,100원대로 안정이 되고 있는 만큼 이와 함께 맞물려서 수급 개선 지속되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1.3% 빠지면서 삼성전자 83,800원에 출발하고요. SK하이닉스 1.1% 하락으로 13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은 0.7%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현대차 전기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 자, 오늘 주가에는 크게 아직 영향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0.7% 오른 98만 5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다가 어제 장중에 40만 원 선을 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0.5% 조정 받으면서 39만 2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이고 파란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삼성 SDI 어제 소폭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0.8% 상승하면서 8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2% 하락이고 카카오 0.5% 빠집니다. 어제까지도 네이버와 함께 같이 빨간불 연일 켜냈는데 최근에 또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은 차익 매물 조금 나오면서 0.5% 하락한 51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양지수는 파란불을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6% 하락한 3,143포인트, 코스닥은 0.2% 하락하면서 9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어제도 삼형제들 나란히 파란불을 켰었는데 오늘도 좀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0.7% 빠진 13만 8,300원. 셀트리온 제약은 0.9% 하락하면서 16만 5,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가량 빠지면서 35만 9,200원으로 출발했고요. 카카오 게임주도 최근에 우상향 흐름 뒤로하고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이네요. 1.6% 하락으로 5만 4,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알테오젠 0.4% 빠지고요. HLB가 오늘은 좀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4%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허위 공시 혐의에 27%가량 빠지면서 오늘은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3위에서 시총 지금 8위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69,400원으로 출발하고요. SK머티리얼즈 0.12%, CJ ENM 0.14%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연구소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파란불을 켜놓으면서 출발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장 초반에 오늘은 개인만 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전해주시고요. 종목 시그널도 같이 주시죠. 네, 자, 최근 월요일날, 화요일날 상황을 보게 되면 종목이 좀 차별화가 나오는 흐름이 좀 잡혀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래서 쿠팡 관련주라든지 테마주, 일부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그리고 몇몇 대형주들 위주로의 강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제약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어제도 약세를 보였고, 오늘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는 좀 들어줬었어야, 제약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여전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제약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한 달 동안 재미도 없고 맨날 빠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는데, 제약주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져버리게 되면 대형주들이라든지 지수의 흐름들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차별화의 흐름과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할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약주를 공략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약주가,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를 흔든다 그러죠. 아니,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 그러죠. 근데 지금 제약주는 주도 섹터니까 머리가 됐든 꼬리가 됐든 머리를 흔들든 꼬리를 흔들든 어쨌든 간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 제약주들이. 그럼 제약주들이 흔들 때에서 시장이 빠지니까 도망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IT 부품주를 접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IT 종목들도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조정시마다 여러분들이 접점 매수를 잘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 그거에 대한 시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화면이 다시 나오고 있을 텐데, 그래서 AP 시스템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AP 시스템 최근에 이렇게 강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려온다고 죽질 않습니다. 시장도 죽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또 시장 얘기하면 박스권은 유지를 해줄 겁니다. 흔들었다가 다시 올려칠 때에서 결국은 살아날 종목들은 IT 부품주다. 그래서 OLED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 장비주들 잘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는 HLB입니다. 자, HLB 어제 허위 공시, 그러니까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논란이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렸는데, HLB 자, 지금 어제 거의 이제 하한가 시세를 기록한 이후에서도 오늘 아침에서 장중에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지금 또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나온 이유들은, 어제 나왔던 이유들은 HLB가 지난 2019년도 자가 항암 치료제 미국 내 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고, 이거에 대해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그 내용은 맞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항암제, 그러니까 라보세라닙의 임상 결과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것은 맞다 하면서도 임상 결과나 논문을 통해서 임상 결과를 입증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HLB 쪽에서 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신통치는 않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살 거면 차라리 주성엔지니어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좋은 종목도 조정받으면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허위 공시, 그러니까 임상 결과에 따른 허위 공시, 과거에 이제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것도 가짜 백스오이스 사건 이후에서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의 흐름은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 지금 거래 정지되시면 상장 폐지 입장에 나와 있는데, 거의 2주 가까이 했던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500억 정도를 합니다. 거래 정지됐어요. 지금 내추럴 엔터텍.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은 실적 안 나오거나 혹시나 저런 이제 가짜 허위라는 뭐 그런 기사 속에서 혹시나 이런 이제 심리 속에서 더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면서 일단 접근보다는 관망 내지는 이제 접근하지 말자. IT 분주가 있는데 뭐하러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콤텍 시스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콤텍 시스템 이번 차트가 이뻐요. 자, 일단 요거는 이슈가 지금 삼성 SDS에서 4조 원 정도의 그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인수합병을 나설 것이라는 증권가의 관측이 나오면서 강세를 최근에 좀 보여줬는데 그래요. 이거 차트도 괜찮고요. 원래 통신정비 쪽 관련주 쪽인데 네트워크 통합 뭐 이런 쪽인데 차트도 괜찮고 N자형 패턴에다가 이중바닥형에다가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 접근을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손절 라인은 한 1,500원 정도 잡으시면서 목표치는 한 1,900원 잡고 지금서부터 밀릴 때마다 공략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슈는 삼성 SDS로부터 피인수 기대가 재부각에 따른 강세 여전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 지어소프트인데요. 지어소프트. 자, 지어소프트. 자, 일단 이 지어소프트는 제가 그 작전 타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거를 1월 14일 날에 한번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1월 14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58% 정도 간 것 같은데요. 네, 58% 정도. 작전 타임 속에서 1월 14일 날에 얘기한 이후에서 처음부터 움직였던 건 아니고요. 찌글찌글했다가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자회사 오아시스에 대한 그러니까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당근 마켓 아시죠? 그래서 당근 마켓이라든지 오아시스 마켓이라든지 이쪽의 성장세가 굉장한데 얘가 바로 이제 오아시스 마켓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얘가 자회사가 오아시스인데 그 오아시스 마켓의 성장 때문에 지난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온라인을 통해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자회사 오아시스의 성장 덕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뭐 새벽 배송 요거에 이제 그 경쟁이 점차적으로 조금 더 이제 왜냐면 이제 당근마켓을 이유로 그다음에 오아시스 마켓을 이유로 해서 계속 이제 이게 돈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업체들이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자금이 되는 이제 뭐 대기업들이 끼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서는 조금 실적이 조금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기존의 이제 당근마켓이라든지 오아시스 마켓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충성 고객군 그래서 먼저 와 있는 그 고객들로 인해서 실적들이 조금 더 계속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주가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관망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1월 14일에 말씀드렸던 자리는 자리가 좋았어요. 자리도 좋았고 얘네들이 아마 외국인들이 샀던 이유들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오아시스 그 마켓으로 인해서 이제 그 흑자 전환 그리고 최근에 쿠팡 물류 얘기도 마찬가지 유통 관련주다 보니까 자회사가 유통 관련주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플러스 요인으로 엮인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관망으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 한 25,000원 정도는 그래도 열려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시그널 세 가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도전 종목도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톱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텍. 자, 톱텍은 자, OLED 장비주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BOE한테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제 수주한 이력도 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라는 SF에도 마찬가지고 OLED 장비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그쪽들은 이제 다시 사야 될 종목들인 거고 어제도 수급들이 굉장히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 안 움직인 게 바로 톱텍인데 FAB 자동화 설비라든지 아니면 ESL 사업도 따로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뭐 중국에 최근에 이제 그 177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기사가 작년 9월 28일 날에 있었다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OLED 장비주에 대한 수주에 따른 실적 견인이라든지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 지금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HE 테크놀로지를 못 산 분들은 어제도 ICD도 잘 움직였는데 그런 종목들 다 놓쳤다면 지금은 톱텍 정도를 매수 가격은 14,500원에서 오늘 자기 좀 빠졌으니까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싼 가격인데 14,500원에서 13,400원까지 얼마든지 이 정도 정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내에서 공략할 수 있어 보이고요. 손절 라인은 12,800원, 목표치는 2만 원. 왜냐하면 512 장비주들은 상당히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512 장비주들 이제 바닥 위지 움직이는데 한번 저점에서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톱텍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들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환율이 좀 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그간 90.1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0.58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달러 인덱스의 상승과 함께 지금 원달러 환율도 다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9원 10전 가량 상승하면서 1,109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시장을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괜찮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하락 출발을 한 부분이 있지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항대를 돌파해 놓게 되면 보통 눌림이 한번 만들어지는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중요하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이제 EID입니다. EID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거래 정지죠. 단기간에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지금 뭐 신규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쿠팡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많이 못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백신 관련돼서 지금 뭐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기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 다 떠나서 지금 현재 단기간에 너무 주가가 급등해 있는 부분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지 풀리게 되면 아마 한번 급락이 나올 거예요. 이런 종목 이제 장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한번 매매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로 시장에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최소 이제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사이에 300원에서 2배 이상 600원, 거의 9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물론 변동성이 크고 거기서의 이제 어떤 엣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경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액, 굉장히 소액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런 종목에 큰 돈을 넣는다든지 한탕을 놓이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이런 거 말고도 현재 EID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 유통업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조정이 충분히 나와준다 하면요. 이후에 한 450원이나 한 400원대까지 조정 나왔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본다. 2차 전지 관련주로 공략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알로이스 이야기 드릴 텐데요. 알로이스 이 매수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매수 저는 아직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제 차트 보시는 것처럼 4,700원 정도 이 저항 앞에 정고점이죠. 정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알로이스가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2,500원에서 뭐 2배 정도 올랐죠.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급등한 이유는 OTT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컨텐츠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OTT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130개가 넘는 OTT 업체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OTT 업체들 계속 생기고 있고, 또 쿠팡에서도 쿠팡 플레이라는 뭐 그런 OTT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은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셋톱박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셋톱박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IPTV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각종 이제 언론사들이라든지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채널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알로이스는 이제 TV에 이렇게 디바이스를 부착을 하게 되면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좀 유명한 이런 OTT 업체들로 바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좀 공부를 했었는데 사업 내용 부분이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패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한 860억 정도고요. 유럽 쪽이라든지 이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뭐 거의 매출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수출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는 좀 박강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음봉으로 조정 나온다면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신다면 내일 좀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11선 정도를 여러분들 손절가로 단기적으로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이 지금 추세선으로 상단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두껍게 만들어 볼 테니까요. 요선까지 조정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음봉에 중가쯤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전일 고점 정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분할 매도 들어간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테림 포장입니다. 테림 포장은 현재 뭐 제지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뭐 쿠팡 박스를 만든다 해서 뭐 상한가 가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포장지 대란이라는 이 이슈는 지금 뭐 소멸된 부분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쇼티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는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지주들이라든지 포장 관련주들을 좀 잘 보시면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작년도에 온라인 마켓이 그렇게 성행을 하고 포장 배송들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봤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테림 포장 역시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뭐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에서 성찰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좀 더 실적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는 게 지금 주가보다는 뭐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테림 포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포장지 대란에 의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시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이 낙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가량 하락하면서 3,13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빠지면서 974포인트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개인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4,600억 원가량이나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덜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관의 물량이 좀 장 초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3,000억 원 가까이 내놓으면서 기관이 4,20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어제 도전 종목이었던 S트래픽 굉장히 어제 잘 갔습니다. 자, 이 종목 포함해서 나머지 종목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제 제가 S트래픽을 좀 말씀드렸었고 그 전에도 한번 제가 S트래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완속 충전기 사업 부분,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주거 지역에 대해서 도심 쪽 주거 지역에 대해서 뭐 전기차 충전소 설치해야 되는 허용되는 법, 그다음에 뭐 50년까지 뭐 집집마다 가정에서 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아주 구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세종시하고 자율주행 뭐 빅데이터 관련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련된 뭐 사업을 수주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뭐 급등이 나왔었어요. 장중에 19%까지 상승했었고, 뭐 종가에 뭐 15%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어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 또 시장도 지금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제 상승세 조금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드렸을 때 좀 주주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7,000원 말씀드리면서 7,000원 오면은 그냥 더 가더라도 그냥 걷기까지만 우리가 좀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는 뭐 변동 없이 7,000원으로 잡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 시그널 종목 이제 K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제 이제 뭐 리포트 쪽이 좀 좋게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어요. 오늘도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전에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종목 상담으로 조금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제가 일단은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매는 조금 우려가 되는 자리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급등한 후에 추세가 단기 추세가 꺾이게 되면은 지금 들어갔을 때는 또 손실이 조금 생기면서 리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자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월봉을 좀 봐도 계속해서 좀 빠졌던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마다 이 벽을 맞으면서 다시 조정 들어오고 또 올라가고 조정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흐름을 좀 펼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의 매매는 조금 좋지 않겠고 아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져가신다면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일단은 오리선을 좀 밑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까지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또는 단기적인 이제 분봉에서의 추세가 꺾인다 하면은 이런 지금 분봉의 추세가 지금 이렇게 좀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상승하다가 한풀 꺾이면 그때 한번 이런 자리 꺾였을 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지 지금 이 들어갔다가 만약에 돌아선다고 하면은 리딩하기가 어려운 자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하자. 그래서 지금은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팜스토리가 좀 되겠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사 같은 경우는 이지홀스 계열사로서 뭐 사료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뭐 육가공 사업도 좀 진행하면서 삼계탕이라든가 뭐 삼계죽 등도 생산을 하고 있는 좀 회사가 좀 되겠는데 또 2019년부터는 도몰용 배합사료도 좀 제조를 좀 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료 이쪽 관련해서는 뭐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조류독 감 등 이런 질병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지금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뭐 짧게 뭐 트레이닝 관점에서라든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종목을 좀 분봉으로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분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1675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안 그런다면 조금 밑을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박스권에서 지금 더 이상 밀리지 않게끔 좀 물량들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 지금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좀 하시더라도 이 박스권이 하단이죠. 1350원 이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675원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체기 전문위원회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자, 양시장 오늘은 좀 힘이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역시나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오늘 거의 10원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1,109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장이 출발부터 좀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밀리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 소식, 요에 따른 좀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한 뉴욕 증시의 하락이 소폭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간 좀 강한 상승이 있던 터라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좀 하루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몇몇 종목들은 좀 상당히 그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자면 포스코와 현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포스코가 현대차와 수소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포스코가 좀 반등이 나오고, 덩달아 현대제철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보여지냐면, 현대제철이 오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건데, 일단 포스코와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은 이제 철강 관련 제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제철 제품으로도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반등이 있지만 현대제철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정말 크구나라는 인식에 따라서 주가가 좀 빠르게 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도 매수하기에 참 좋은 종목이라 판단은 되고, 조정시 매수하시면 좋고요. 현대제철이 오히려 눈에 좀 많이 띕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면 이트론이에요. 요즘에 이 러시아 백신이 뭔지 굉장히 조금 핫합니다. 근데 이제 이트론뿐만이 아니라 관계사들 전체가 이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화전기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EDT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EID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오늘 거래 정지가 하루 있는데 같이 상승을 다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정말 언제까지 갈 거니 할 정도로 좀 많이 갑니다. 이트론 시총 자체가 이제 5천억이 넘어갔어요. 오늘 올라가면서 15% 올라가면서 5,500억이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까지 좀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 조금 걱정인 것은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네요. 분봉상으로 보건데 약간 좀 반등 강하게 나왔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상승이지만 위태위태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트론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꺾이게 될 경우 그 외의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트론이 가지 못한다, 그럼 EID 같은 경우가 내일 거래 재개되면서 주가가 꺾일 수도 있겠죠. 이런 약간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하지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어찌됐든 이트론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전체적인 이 관계사들의 흐름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화전기도 흐름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조정 흐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는 게 이트론이 아닌가. 최악인 경우를 대비해서 혹여나 1,000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진짜 조금씩은 분할 매도 하시면서
빠져나오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뭐 시총이 5천억이 넘어갔어요. 1조까지 기대하시는 것은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점점 희박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선은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관망 기조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2월 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삼성중공업이에요. 추천은 잘 드렸어요. 잘 바닥에서 잘 드렸고, 제가 이제 대형주 리딩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살벌하게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실 대형주 흐름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수익은 나고 있으나 크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도 관심을 돌리고 추천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대 나쁘진 않은 상황들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우선은 수익은 나고 있는데 재미는 없어요. 아주 소폭 수익 중이에요. 한 4, 5%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이 흐름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들이 많아요.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고, 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바닥에서 반등 나고, 이 포인트를 잘 집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조정이 이대로 끝나서 꺾일 것이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대응해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 심하다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다른 종목들을 좀 보자면, 최근에 보면 좀 재미있는 엔터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자면 YG 엔터, 제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드렸고, 저희 이제 가족분들에게는 엔터주 중에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데, 엔터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좀 다시 한번 꿈틀대는 모습이 보인다. YG 엔터가 오늘 시장 회복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JYP 엔터도 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오늘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흐름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종목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에도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다시 한번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국내 트레이너들 12월 말 그리고 1월 초부터 해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을 강하게 예측했지만, 그게 지금 한 달 넘게 미뤄지면서 이제서야 지금부터 중소형주들의 강세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눈에 보이시잖아요. 오늘도 시장 보시자면 코스피 많이 빠지죠. 코스닥 회복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기관들이 묵직한 자금들을 이동시킬 때 편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CJ ENM이나 그다음에 JYP 엔터나 YG 엔터, 이런 종목들, XM이나 이런 종목들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여러 차례 가족분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올려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 대형주들의 관심이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엔터주다. 그 포인트 보시고, 거기에 덤으로 이동을 해온다면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도 파라다이스나 GKN이나 강원랜드 쪽으로도 이동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 지금 상황으로는 첫 번째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엔터주 쪽이다. 그래서 대형 엔터주 쪽으로 YG 엔터나 JYP나 시총으로는 중형이지만 SM이나 CJ ENM 같은 경우를 관심 있게 보시고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엔터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쪽으로도 엔터주들 흐름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도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지금 보자면 오늘 HLB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이 좀 나와요. HLB도 그렇고요. 어제 많이 밀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식구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소폭 반등 나오고, 그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하고 이래저래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큼 회복을 할 것이냐잖아요.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닥은 확인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모르신 분들 계실 건데 분할 매수를 대응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턱대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분할 매수 하시면서 대응하셔서 올려칠 때 빠져나오시고 최대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진양권 회장님이 굉장히 조금 그래도 이 바닥에 오래 계신 분입니다. 충분히 주가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실 거라 판단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신규 접근자에게는 기회로, 그리고 매수자에게는 잘 대응할 수 있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잡아서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시그널 그리고 엔터주에 대한 관심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시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약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